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금화 PSC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화 PSC는 5월 15일 기준 주가 3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화 PSC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신재생 및 해외 건설 등 플랜트 건설 및 발전소 경상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력, 원자력, 풍력발전소의 경상정비 및 플랜트 건설, 해외 건설 등을 진행 중이며 경상정비란 꾸준히 발전소 상태 및 성능을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순이익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2천억 안팎으로 나오고 있으며 매년 200억 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보면 경상정비가 약 1,700억 원대로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플랜트 건설 및 해외 건설도 300억 안팎의 매출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 현황을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76%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 6.8%, 풍력 등 신재생에서 0.7%, 건설 사업에서 약 16%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의 3배로 늘릴 계획이고 석탄 에너지는 약 30% 감소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의 매출이 75%를 넘는 금화 PSC의 경우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시킬 계획이었고 새롭게 세워진 수립 방향에서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친환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양광 및 풍력 등 환경에 따라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기에 환경에 관계없이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화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소 경상정비 사업은 주기가 약 2년 정도라 2년마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경상정비는 발전소 운용에 필수적이기에 사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없어 일감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발전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경상정비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화력발전소로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 발전 정비 회사 중 금화 PSC는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정비에 대한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화력발전소로부터 경상정비를 진행 중이고 4개의 원자력 및 1개의 풍력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화력발전소 건설 작업 및 1개의 원자력발전소 설치공사, 해외의 정유소 설치공사 등 수주를 진행 중입니다. 업종 내 경쟁사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금화 PSC가 좀 더 매력적이라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사업이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농어촌 지역마다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였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조 45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생산된 전력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한 REC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태양광 사업은 해당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새만금 수상에서 태양광 패널 지지 구조물 자재인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마모되어 유리 섬유가 부스러져 나온다면 새만금 수질 및 해양 환경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발주 규모 금액만 3,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번 정권에서 밀어주었던 태양광 사업에 의해 태양광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주식의 대형주라 생각되는 OCI는 최근 저점 대비 약 6배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SDN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5배의 큰 상승이 발생했었습니다. S에너지 또한 저점 대비 6배의 큰 상승이 발생했었고 한화솔루션 또한 저점 대비 6배의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렇듯 정부 정책과 부합된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가진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의 친원전 정책에 수혜를 받을 주식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화성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5,4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화성형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금화 PSC는 이미 화석연료전지 발전소에 경상정비 용역을 진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상정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풍력발전에서 과잉 생산되는 전력을 처리하지 못해 발전기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풍력발전소 경상정비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화 PSC는 제주풍력발전소에 꾸준히 경상정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이 최근 원자력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무공해 전력에 포함한 데 이어 유럽마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 국내 원전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면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예산을 원전에 쓸 수 있고, 이로 인해 금화 PSC의 해외 발전소 건설 및 경상 정비에 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화 PSC는 과거 글로벌 원전 발전소 계약을 따본 경험이 있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강화가 원칙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에너지 문제는 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4가지 보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도 세웠습니다. 각 원전의 임시 건식 저장 시설도 건설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족한 우리나라의 핵 연료 주기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원전 동맹을 강화하여 핵 연료 주기 기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술력 확보 등으로 신뢰도 회복 및 인력 확보를 통해 극복할 생각입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약 10곳을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 5년간 5,8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되는 상황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대란이 겹치면서 원전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원전 수주에 있어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화 PSC의 주된 매출처인 발전소 경상정비공사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상정비공사 특성상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현재 8개의 회사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를 독식하고 있으며 금화 PS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정비공사는 2년 단위로 꾸준히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정비 규모가 커진 것도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즉, 수백억 원대의 공사인 발전소 정비 사업을 몇몇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한수원 관계자는 국가시설인 발전설비에서 불량이 발생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기술력을 갖춘 몇몇 회사가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를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가 34%, 한전산업개발이 20%를 계약했고 금화 PSC가 1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인 경상정비공사를 독점한다는 것이 투자 메리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독점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는 최근 4분의 1 토막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라 분석하기에 부담이 되어 그보다 작은 금화 PSC를 분석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전 KPS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원자력 테마를 타고 10배 상승한 일진파워의 그래프입니다. 이에 반해 금화 PSC는 최근 몇 년간 주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자력 테마 및 발전소 경상수지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경쟁 입찰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비업계가 앞서 말씀드린 기존, 후발 업계로 나뉘어 갈등이 발생해왔기에 경쟁 입찰이 멈췄다고 합니다. 신규 업체들은 정비시장에서 실적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 금화 PSC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 269억의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금화 PSC의 자회사 중 특이한 글린트 파트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생산을 하는 자회사였지만 2020년 벤처 출자 및 전략 투자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글린트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글린트 파트너스는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진행한 투자 상황이며 5건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총 18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5개 중 투자 단계 시리즈 D인 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로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펀딩 및 시리즈라고 합니다. 보통 시리즈 C 이후 상장을 진행하는데 시리즈 C보다 더 진행한 시리즈 D인 것으로 보아 곧 IPO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A%는 중금리 대출 전문 서비스이며 총 453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중금리 대출 및 대체 투자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글린트 파트너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A%는 대출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강릉 아닌 화력 보일러 설비 경상정비공사 수주에 금화 PSC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3억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화 PSC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900원 이후 매년 1,300원의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약 4%의 배당 수익률이며 배당 성향도 30% 이내로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금화 PSC에 대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 42,000원을 제시하였으며 금화 PSC는 순현금 1,260억 및 투자부동산, 비유동금융자산 등을 합쳐 1,619억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84%에 해당하며 순현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고배당을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처리 설비 경상정비 300억 계약을 체결한 기사입니다. 이런 고배당을 해주는 이유가 주요 주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여 보유 지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약 70%의 주식이 주요 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주식은 30%로 생각되며 이 안에도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들어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개인적으로는 20% 정도의 유동주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자산운용에서도 4%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20%라고 하면 400억 정도이므로 세력이 원자력 테마를 타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약 2천억 원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약 250억은 나오고 있는데 감소한 이유는 임금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재무로 판단됩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PER은 약 8로 예상되며 PBR은 0.69로 예상됩니다. ROE는 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PER, PBR 차트상 2020년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주가 감소가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화 PSC와 건설주, 코스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배당 수익률 또한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PER 및 PBR도 시장과 비교 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ROE는 9%로 시장 평균보다 나쁜데 워낙 회사의 부채가 없기에 ROE가 낮게 잡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화 PSC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가의 움직임인데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의 대량 거래량이 원자력 테마를 이용하기 위한 세력의 매집봉은 아닐까 의심은 됩니다. 주가 자체로만 본다면 엄청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금화 PSC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수혜주이며 꾸준한 고배당으로 현 주가 대비 4%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시가총액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친원적 움직임이 회사 매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원전뿐만 아닌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 기술도 보유한 회사입니다. 필수적인 발전소 관리에 의한 꾸준한 경상정비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자회사로 투자 회사도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회사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무엇보다 매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가 더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 상승으로 인한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태이며 현재 주가가 싼 상황인지 비싼 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이상으로 금화 PSC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간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분석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폭락하였고 최근 코인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력적인 물려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좋은 회사에 대해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결국 시장은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